네, 주식 초고수의 상위 1%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UX랩의 전윤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전윤호 팀장을 모시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 이렇게 100% 따라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잘 골라서 하면 좀 수익이 좀 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주식 초고수니까요. 근데 주식 초고수가 그 미래에셋 증권의 나름대로의 정의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주식 초고수는 이제 당사를 거래하는 네. 고객 중에서 주식 잔고 500만 원 이상 그리고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 3000% 사이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은 당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MTS가 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그럼 HTS도 제공 당연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 MTS, HTS 다 네. 제공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9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그분들이 뭘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일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한신기계, 팜스토리, LNF, 대한제당, 대명에너지, 가온칩스, 하이스틸,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우리기술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신기계 1등이니까 한번 봐야겠는데요. 왜 한신기계 왜 사고 있습니까? 한신기계는 일단 원자력 테마 주로요.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섹터가 지금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원자력 그 협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정책이 이제 원자력에 대한 수출 논의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으면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비라든지 아니면 배전이라든지 원자력 어떤 원자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또 한신기계가 이제 상위 1위로 지금 오늘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신기계가 올라가고 있군요. 근데 참 원전 종목들 네. 참 어떤 회사가 실질적으로 네. 향후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실적을 낼지는 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뭐 예. 한신기계, 보성파워텍도 있고요. 일진파워라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의 그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SMR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제작업체로 등록된 데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그 BHI 이 종목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이렇게 조심히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들 특히 지금 뭐 전쟁 관련해서 사료 관련주도 오늘도 팜스토리나 뭐 대한제당이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는데 주가의 급등락을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섹터에 대한 어떤 흐름이 보일 때 조금 더 이제 깊게 밸류 체인을 공부를 하고 실제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선별하는 것들이 사실 투자자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이고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가온칩스 기업 공개됐죠. 네. 상장됐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오늘 거래가 되는데 가온칩스 괜찮은 회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온칩스는 뭐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 쪽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뭐 오늘은 지금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일에 조금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뭐 공모주 때문에 약간 수급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또는 리포트를 보시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들이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바로 오늘 9시 30분 기준으로 뭘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9시 30분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초고수 선택에서 데이터에서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HMM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상강 M&T, 그리고 노터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초고수의 선택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데이터도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섹터가 좋거나 단기 급등을 할 때 좀 파는 경향들이 이런 리스트에 나오지만 이 섹터들을 보면 이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썩 나쁜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항공우주나 HM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잠깐 오늘은 매도에 잡혀 있는데 오늘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으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조금 뭐 초고수 데이터는 팔고 있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은 사실 뭐 3, 4합병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사업을 조금 이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정리를 하고 이제 항암에 대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를 다시 한번 집중하겠다라는 경영 전략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반등의 모멘텀에서 이 회사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실적으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주가도 많이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회사들은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8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노터스. 이게 그 동물 의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HLB 그룹 내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HLB는 지금 그 새로운 임상, 새로운 신약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얼마 전에 또 뭐 굉장히 유명하신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분이 뭐 서울에 방문하셨다고 그러던데 그 네. 보도에 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HLB 테라퓨틱스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HLB 두 개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왜 오신 거예요? 지금 마이클 팔러키라는 네. 그 사람을 그분을 그 HLB에서 이제 생산 분야 부사장으로 영입을 하셨고 네. 이분은 사실 머크에서 21년 동안 생산 담당을 하셨던 분입니다. 머크에서 몇 년이요? 21년 동안 예. 그러면은 거의 그냥 그 미국 의학 바이오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테크 특히 HLB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미국 출신의 어떤 바이오테크에서 되게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각 사별로 영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도 이제 머크에서 21년 하셨고 또 베리톡스라는 그런 미국 회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생산 관리 분야에 이제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바이오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영업을 할 때 해외에서 어떤 기술 수출을 할 때 어떤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보면 네. 제가 뭐 탐방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HLB 테라피틱스의 신약을 이제 생산 단계에 왔는데 네. 그걸 잘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생산할 수 있는 분을 좀 모셨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고레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고레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위에 삼성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뭐 태용로직스, 그다음에 코스모신소재,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5일 동안 꾸준히 순매수를 했는데요. 코스모신소재나 지금 한국항공우주 또 오늘 또 순매수 리스트에 있는 LNF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이제 초고수 리스트에 등장하는 종목들이고 이런 회사들은 실적도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초고수의 선택 종목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종목 선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희한하게 이제 개인만 10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9일 연속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 LNG선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대금 미지급 이슈 있어서 약간 기관이나 외국인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어찌됐든 수주잔고나 아니면 실적을 보면서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초고수들은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 전 팀장님. 네. 갑자기 이 5일 동안 기준으로 우리 그 초고수가 산 종목들을 보니까 네. 조금 의아해요. 네. 왜냐하면 저 보세요. 여기에 LNF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실적 많이 잘 나왔던 후성도 없고요. 네. 2차 전지 거의 물론 코스모 신소재 있죠. 4위에 있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5일 동안의 데이터가 1위부터 10인데 네네. 상장 회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30위로 넓히면 뭐 그런 종목들은 다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위 안에는 조금 뭐 5일 동안에 없었지만 내일 또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LNF 후성 다 마찬가지고 2차전지 섹터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일 동안 어떤 것들을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HMM도 팔았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샀다가 뭐 주가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삼성전자를 샀다가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다시 팔고 다시 한번 개별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도 지금 5일 동안 팔긴 했지만 6개분기 연속 최대 실적이고 주가는 약세.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나 당기 수익이 3조 이상씩 다 나오는 회사인데 현재 시총은 14조. 그래서 물론 넥스트에 대한 분위기는 있지만 이런 회사들은 좀 꾸준하게 지켜보다가 조금 더 떨어지거나 좀 밸류가 싸졌을 때 살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SD바이오센서, 동진세미캠, LNF 이런 아까 말씀하신 LNF 같은 경우도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뭐 초고 수요가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이거 따라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싸졌을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고수들이 거래한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났는지 1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네, 1위가 HLB 생명과학이고요. 아, 역시 예. HLB 뜨는군요. 예. 예. 3위가 HLB고요. 그다음에 5위가 진원생명과학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HLB 그룹주가 일종의 이제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폭등을 했는데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해서 뭐 작년에 어떤 악재들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원생명과학까지 해가지고 세 종목이 10위 안에 이제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다음 달에 바이오 USA라는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임상 결과가 계속 나오고 이런 어떤 그 추가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 기술 수출이라든지 어떤 그 학회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 많이 올랐던 회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스코가 6월 며칠이죠? 4일인가요? 뭐 6월 초입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외워서 왔어야 되는데 6월 초에 또 그 암학회도 있고요. 그래서 HLB 관련 종목들, HLB라든지 HLB 테라피틱스 이게 신약을 만드는 데고요. 아까 HLB 생명과학은 제가 알기로는 백신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노터스. 예. 동물의약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각 회사마다 특징이 틀립니다. 네. 무조건 뭐 그룹주가 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골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고 사시든지 또는 파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한국증재TV 미래에셋증권과는 의견과는 무관한 단순 정보입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에셋증권 전윤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